안녕하세요, 현아였습니다. 이번에 OP 디자인 시스템이 V0에서 V1으로 메이저 버전이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메이저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추가되거나 변경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OP 디자인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OP 디자인 시스템은 디자인에 대한 고민 대신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컴포넌트 라이브러리이자 디자인 시스템입니다. OPG는 다른 일반적인 서비스와 다르게 OPG라는 중앙 서비스가 있고, 그 밑에 캘린더 투 노션, 노션 툴즈 같은 다양한 서브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서브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디자인이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용자들이 이 OPG 서브 프로젝트를 이동할 때 혼란을 느끼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고, 또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제 각 서비스마다 디자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더 비효율적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OP 디자인 시스템은 디자인을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라 이 디자인 시스템을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에 일관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디자인에 대한 고민을 줄이고 대신 로직에 대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계획하고 만들어진 디자인 시스템입니다. 아직은 개발 중인 프로젝트고요. 1.0.0, 즉 첫 번째 메이저 버전이 1로 업데이트가 되었지만 이제 베타가 끝나서 업데이트가 된 건 아니고요. 아직 메이저 버전을 업데이트 해야 될 정도로 내부적인 변경 사항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워킹 프로세스 프로젝트라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지는 않고요. 이제 WIP가 끝나고 나서 그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더 이상 프롭이 많이 변경될 것 같진 않아가지고 이 정도 변경사항을 감당할 수 있으시다면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V0와 V1 사이에서 달라진 부분 중 하나가 이제 색상 팔레트가 조금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제 기존에서는 이제 비즈 엘리먼트, 텍스트, 볼더 이런 식으로 회색조만 해도 세 가지 버전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디폴트를 가진 이제 검은색은 10개 색상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원래는 기존 방식대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기존 방식대로 하면 이제 텍스트 1과 볼더 1 사이의 관계 이런 게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라이브러리를 보니까 굳이 안 나누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도 많은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이후에 볼더, 텍스트, 비즈 엘리먼트 같은 걸로 분리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 생각이 들면 아마도 다시 분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색상 같은 경우도 원래는 레드, 옐로우, 그린, 블루가 있었는데 이번에 바이올렛 컬러가 추가가 되었고요. 색상 같은 경우도 백그라운드, 라이트, 색상 자체, 다크 이렇게 네 가지 색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라이브러리도 따로 추가된 건 없는데 좀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스타일드 컴포넌트와 PH4, 리액트 이 두 라이브러리는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두 라이브러리는 렐러번트 라이브러리요. 이제 라이브러리 피어 디펜던시로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 OP 디자인 시스템을 사용하신다면 이 두 라이브러리도 필수적으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아래 레코멘디드 라이브러리에서 변경된 건 없는데, 이제 Next.js에서 조금 변경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Next.js가 이번에 앱 라우터라는 새로운 기능을 출시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페이지 라우터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앱 라우터로 변경을 하면서 이제 유즈 클라이언트라는 컴포넌트를 입력하는 게 필요해졌고, 이제 컨텍스트를 사용할 때 이제 무조건 유즈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즈 클라이언트 전미사를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앱 라우터에서는 점으로 연결된 컴포넌트를 사용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으로 연결된 컴포넌트는 점이 없어도 이제 임포트 할 수 있도록 임포트 네임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OPG에서도 이 Next.js를 사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제 Next.js를 추가적으로 더 잘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퀵스타트는 이렇게 OPGN 시스템, 스타일드 컴포넌트스, PHSOS, PHOR, 리액트 이렇게 세 가지 라이브러리를 설치해가지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V0와 똑같이 OPG 와퍼라는 컴포넌트를 한번 눌러주셔야 되고요. 사용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변경된 컴포넌트 몇 가지만 살펴볼 건데, 버튼 컴포넌트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버튼에서 미드는 핏 컴포넌트 같은 거는 다 변경이 없는데 베리언트가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원래 OPG 컴포넌트, OPG 디자인 시스템의 버튼 같은 경우는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프라이머리가 아니라 컨테인드, 아웃라인드, 텍스트 이렇게 세 가지 베리언트와 컬러 프롭을 조합해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제는 컬러 프롭이 없어지고 베리언트에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테리터리, 덴저, 워릭 다섯 가지 베리언트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래 아이콘이라고 프롭이 있었는데 이 아이콘이 없어지고 프리픽스와 서픽스라는 프롭이 새로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차일드런에 아이콘 하나만 넣고 이 아이콘 올리를 투루루 하면 사각형 형태의 정사각형 형태의 컴포넌트가 돼가지고 좀 더 깔끔하게 표시할 수가 있고요. 쉐입 같은 경우도 스퀘어랑 라운드 있어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제 고정 너비로 했을 때 얼라인을 통해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세이블 해가지고 사용 막을 수 있고, 이지 로딩 해가지고 스피너 띄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픽스와 서픽스 해가지고 프리픽스는 왼쪽, 서픽스는 오른쪽 이렇게 컴포넌트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V0와 마찬가지로 폴리메트릭한 컴포넌트라서 에즈 프롭을 사용해서 버튼 엘리먼트가 아니라 앵커 엘리먼트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에즈 A 하신 다음에 HREF 이런 식으로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타입스크립트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폴리메트릭한 타입을 적용을 시켜놨고요. 그래서 as A를 하면 그 A 앵커 태그에 맞는 타입이 표시가 됩니다. 로딩 같은 경우는 왼쪽 프리픽스가 스피너로 바뀌는 방식으로 구현을 됐고요. 지금 이렇게가 버튼의 모든 상태입니다. 프리픽스, 세컨더리, 테리터리, 덴저, 워닝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체크박스는 역시로 기존과 거의 동일하고요. 코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간단한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와 디바이더, 플렉스가 있는데 플렉스 이제 기존에는 플렉스 컴포넌트는 잘 안 쓰고 이제 플렉스 아래에 있는 하위 컴포넌트, 저는 서브 플렉스 컴포넌트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플렉스, 로우, 칼럼, 센터, 비트윗 이렇게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이렇게 서브 플렉스 컴포넌트를 많이 사용하지만 플렉스 컴포넌트도 많이 강화를 해가지고 이제 갭, 위드, 얼라인 이렇게 좀 복잡한 플렉스를 사용을 할 때 그 플렉스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는 텍스트 필드 컴포넌트였는데 이제 인풋 컴포넌트로 이름이 바뀌었고 이제 디자인도 살짝 바뀌었는데요. 이제 프리픽스와 서픽스를 할 수 있는 건 여전한데 그 프리픽스와 서픽스도 디자인이 살짝씩 변경이 되었고,
이제 왼쪽 위에 라벨, 다음에 에러를 표시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디세이블드랑 리드 올리 같은 경우는 적지 못한데 드래그를 할 수 있고, 디세이블드 같은 경우는 아무 상호작용을 못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지 로딩 같은 경우는 디세이블드에다가 스피너를 표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드 변경할 수도 있고요. 플레이스 홀더랑 다양한 속성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키보드 인풋인데요. 이제 KBD라는 HTML 엘리먼트가 있더라고요. 전 사실 이 KBD라는 컴포넌트가 HTML 엘리먼트가 아니라 따로 만들어진 컴포넌트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 HTML 엘리먼트가 있어가지고 바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트루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가지 특수기호 같은 것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컨트롤에다가 차일드런에다가 원하는 글자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라데오 같은 경우는 잠깐 사용해서 그런데, 라데오 그룹과 라데오 두 가지 컴포넌트가 있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셀렉트도 이전과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은 변경되었지만 HTML like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HTML을 그대로 스타일링만 입혀가지고 사용하는 것이니만큼 그냥 일반적인 HTML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엘리먼트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픽스 뒤에 있는 아이콘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라벨과 에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스팸 같은 경우는 텍스트 안에다가 작성을 해가지고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는 컴포넌트고요. 스위치는 체크박스와 HTML 엘리먼트는 동일한데 이제 좀 스타일이 다른 엘리먼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라벨 설정할 수 있고 에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 디자인 시스템에서는 테이블, 그러니까 데이터 리스트를 표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서 표시하는 테이블과 두 번째로 뒤에서 소개드릴 아이템스 테이블입니다. 둘 다 아이템 리스트를 표현한다는 목적은 같지만 테이블 같은 경우는 HTML의 테이블을 사용을 하고요. 아이템스 테이블은 자체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방법에서 조금 다릅니다. 디자인도 살짝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고 가장 기본적인 T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의 여러 줄의 인풋으로 보시면 되고요. 타이틀 H1, H2, H3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OPG 컴포넌트인데요. 아바타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사실 V0 때도 똑같은 이름으로 있었는데 사실 잘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잘 사용을 안 했는데 새로 업데이트 됐고 디세이블드라는 새로운 프롭이 추가가 돼가지고 이렇게 디세이블 불투명도를 좀 조절할 수가 있고요. 기존의 스테이러스 배지 컴포넌트가 배지 컴포넌트로 변경이 되었고, 점이 점 표시를 원하게 바꿀 수도 있고, 베리언트도 프라이머리랑 세컨더리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색상도 레드, 옐로우, 바이올렛 등 기존의 컬러 팔레트에서 보셨던 모든 색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배지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컬러와 모든 베리언트의 조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박스인데요. 박스에서 푸터 템플릿이라는 프롭이 있었는데 이 푸터 템플릿 프롭이 사라졌고요. 지금 헤더, 타이틀, 푸터, 그다음에 위드랑 베리언트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박스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V1에 있던 코드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일단 그대로 가져오긴 했는데, 조만간 이 카드 컴포넌트에다가 하위 컴포넌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복잡한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실 헤더와 푸터를 하는 방식으로도 어느 정도 복잡한 컴포넌트는 표시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아쉽더라고요. 여러 가지 좀 더 복잡한 데이터를 표시하고 싶은데 이걸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좀 더 표시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네. 버튼 그룹 컴포넌트인데요. 네. 버튼은 기본적으로 버튼 사이에는 간격이 있는데 버튼 사이의 간격을 없애고 여러 가지 버튼들을 조합할 수 있는 컴포넌트고요. 아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버튼 있고 메뉴 컴포너가 있는 형태로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체크박스 그룹 같은 경우도 일단 체크박스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고요. 네, 이제 코드 블럭이 조금 많이 바뀌었는데 원래 코드 블럭 같은 경우는 그냥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다가 이게 라이브러리에서 충돌이 있었는지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돼가지고 그냥 피얼리를 이용한 컴포넌트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얼리로 하면 코드 하이라이팅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V1에서는 다시 리액트 신텍스 하이라이터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코드 블록을 구현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냥 코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코드 옆에 있는 코드 라인이나 이제 코드 타이틀 그다음에 복사 버튼까지 있어가지고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헤더 같은 경우는 숨기거나 표시할 수가 있고요. 라인 넘버도 숨기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복사 버튼 말고도 여러분이 원하는 액션 같은 걸 추가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드디어 그 하이라이팅도 안 되는 컴포넌트 사용하다가 코드 블록 해가지고 하이라이팅해서 사용해보니까 너무나 가독성이 좋아져가지고 이 컴포넌트 제가 만들기 잘한 것 같습니다. 컬러 나산 아까 전에 백지에서 보셨던 이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컬러 같은 경우 직접 여러분이 지정하실 수도 있고 기존에 사용하셨던 컬러 팔레트에서 했던 레드, 그린, 블루 같은 색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에러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많이 없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보통 이제 인풋에서 조합해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인풋 에러를 할 때 이 하단에 표시되는 컴포넌트가 있잖아요. 이 컴포넌트가 바로 에러 컴포넌트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에러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줄바꿈이 일어난다. 그럼 이런 식으로 줄바꿈이 일어나게 되고요. 라벨 같은 경우도 원래 경고 아이콘인데 별도의 라벨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푸터 같은 경우는 이전과 동일한데 이제 코드가 살짝 변경이 되었고요. 원래는 푸터, 내비, 아이템 타이틀인데 이렇게까지 길 필요는 없어가지고 중간에 아이템 빼버리고 푸터, 내비 타이틀로 변경을 했습니다. 나머지도 동일한 방식이에요. 헤더 같은 경우도 이제 내용은 안 바뀌었는데 이제 그 이름만 바뀌었고요. 원래는 내비가 있고 이게 서브 메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 서브 메뉴가 아니라 메뉴로 변경이 되었고 그다음에 원래는 이제 헤더와 심플 헤더에 탑 노티스라는 컴포넌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노티스를 추가할 수 있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사용을 안 하게 되고 불편해가지고 그 기능을 제외를 했습니다. 네. 아이템스 테이블도 네, 기존과 동일한데요. 이때 여기서는 두 가지 컴포넌트가 빠졌습니다. 스테이러스 그 아이템 테이블 로우 스테이러스 컴포넌트랑 아이템스 테이블 로우 버튼스 컴포넌트가 빠지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컴포넌트는 이제 아이템스 로우 컴포넌트 차일드 런에다가 넣으셔가지고 직접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어차피 기존에서도 상속받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긴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해서 복잡성을 늘릴 필요 없이 그냥 직접 조합을 하는 게 좀 더 낫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네,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레이아웃도 박스 레이아웃, 센터 레이아웃, 페이지 레이아웃 동일한데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원래 헤더랑 푸터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가 빠지게 되었고요. 이제 그러면 헤더랑 푸터가 필요한 상황에는 어떻게 하냐? 박스 레이아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박스 레이아웃, 페이지 레이아웃, 박스 레이아웃 이렇게 세 가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굳이 헤더와 푸터를 추가해가지고 레이아웃, 페이지 레이아웃 컴포넌트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보다는 그냥 두 개로 나누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과감하게 쓰게 되었습니다. 메뉴 컴포넌트는 원래 액션 메뉴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메뉴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클릭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는 동일한데 이제 디세이블드랑 이즈 로딩 이렇게 추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코드 사용법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액션스 해가지고 프롭에다가 옵션 형태로 사용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트리거랑 컨텐츠, 옵션 이렇게 세 가지 서브 컴포넌트가 추가가 돼가지고 서브 컴포넌트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네, 그래서 프리픽스, 서픽스 버튼을 상속하는 만큼 프리픽스랑 서픽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프리픽스와 서픽스는 트리거에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밑에 적용이 되는데 이게 다 버튼 컴포넌트입니다. 옵션 컴포넌트도 버튼 컴포넌트를 상속은 아니고 네, 상속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상속받는 만큼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온클릭에 트리거 클로즈가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원하신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노트 같은 경우는 기존의 콜아웃 컴포넌트가 노트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베리언트 이렇게 기존 색상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필 해가지고 네. 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디자인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액션 같은 경우는 이제 노트 오른쪽에 지금 조금 렉이 걸리는데 오른쪽에 버튼을 추가해가지고 여러분이 비밀번호 찾기라면 비밀번호 찾기 버튼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헤드는 현재는 변경사항이 없고요. 네. 팝 오버 컴포넌트가 원래는 액션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액션 뒤에 붙은 컴포넌트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게 이제 팝 오버로 이름이 변경이 됐고요. 메뉴 컴포넌트랑 비슷한데 이제 그냥 그 옵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컴포넌트를 바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 팝 오버 컴포넌트를 먼저 만들고 메뉴 컴포넌트가 이 팝 오버 컴포넌트를 상속이 아니라 일부 코드를 가져다가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심플 헤더는 크게 변경사항은 없는데 원래는 중간에 그 레프트, 내비, 라이트가 있었는데 내비가 사라지고 그냥 내비에 있는 것은 라이트로 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앙 내비가 이제 센터를 표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제 모바일에서 디자인을 어떻게 할지가 조금 문제되기도 했고 굳이 중앙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중앙 내비를 없앴습니다. 그다음에 스켈레톤을 추가를 했고요. 스켈레톤은 지금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표시되고 아직 로딩 중인 컴포넌트를 표시할 때 표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위드와 헤이트를 해가지고 고정폭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컴포넌트를 차일드라인에 넣는 방식으로 이렇게
마핑하는 방식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박스도 디자인이 변경된 건 아닌데요. 이제 여기서 좀 사용하는 방식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나우였는데 이제 인덱스로 속성이 좀 바뀌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슬라이드 박스가 원래는 이제 OPG 와퍼에다가 이제 컴포넌트 그 컨텍스트를 추가해가지고 컨텍스트로 이제 슬라이드 박스를 관리를 했는데 이제 지금은 컨텍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상태를 주입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now와 set now를 통해서 이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 now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슬라이드 박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now와 set now 하고 그 다음에 인덱스 슬라이드 박스 하위 페이지에다가 인덱스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스피서 같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고요. 스피너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탭 내비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변경이 되진 않았는데요. 변경이 됐는데 이제 그 전에 있던 속성이 이제 탭스로 변경이 됐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이게 오브젝트 형식으로 해가지고 키 밸류 해가지고 그걸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오브젝트가 아니라 리스트로 어레이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됐고요. 이제 selected랑 value 이 두 개를 통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disabled 이게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disabled는 클릭이 안 되고 상호작용도 안 되는 방식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마우스 움직이면 뒤에 박스도 움직이는 건 여전하고요. 툴팁도 이제 TOL 대문자 TIP였는데 이제 문법 맞춰서 소문자 T로 변경이 되었고요. 올렸을 때 툴팁 뜨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훅스인데요. 이제 코드 블록이 업데이트 됐잖아요. 그래서 코드 모달도 따라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고요. 좀 더 깔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컬러 테마는 기존과 동일하고요. 다크, 라이트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모달이 좀 변했는데요. 이제 모달 할 때 이제 애니메이션도 좀 변경이 되었고 이제 스크롤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화면 넘어가가지고 넘어가면 그냥 아예 못 보고 하거나 아니면 화면 배율 조정해가지고 봤어야 되는데 이젠 스크롤이 생겨가지고 기본적으로 화면 100VH 넘어가는 거는 스크롤로 이제 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유즈 다이얼로그 훅이 있었는데 이 다이얼로그이 이제 V1부터는 사라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모달이라는 컴포넌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즈 모달을 보시면 이렇게 모달이라는 컴포넌트를 해가지고 헤더, 콘텐츠, 푸터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덕분에 이제 다이얼로그 훅을 호출하는 것보다 모달 컴포넌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호출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어가지고 네, 다이얼로그 훅을 없애고 모달 컴포넌트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드랑 헤이트 같은 경우도 좀 더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값을 변경했고요. 그래서 훅을 호출할 때 이제 오픈할 때 옵션으로 위드랑 이즈 패딩만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원래 타이틀이 있었는데 타이틀도 사라졌어요. 네. 탑 로딩 같은 경우도 사실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동일할 텐데 이제 V0에서는 스타트 로딩 했을 때 여기까지 오는 건 동일한데 플러스 0을 했을 때도
타이틀 그 제로에서 V0에서는 여기까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V0에서는 실질적으로 0부터 100까지였는데 이제 V1에서는 스타트 로딩을 했을 때 처음부터 프로그레스 10을 찍도록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0, 25, 50, 75, 99, 엔드 로딩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OPG 디자인 시스템 V0에서 V1으로 올라올 때까지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살펴봤고요. 사실 원래는 이번 영상에서 어떤 부분이 업데이트되면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이런 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실 제가 이 영상을 두 번째 녹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시간 동안 녹화를 했는데 제가 실수로 영상 녹화를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날려버렸고요. 그래서 사실 하나하나 다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지금 시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도저히 그럴 시간이 아니어가지고 간단하게 변경된 부분만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소개를 드릴 거고요. 이제 생각보다 이제 디자인 시스템을 사실상 세 번째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OPG 컴포넌트를 만들었고, 두 번째는 OPG 디자인 시스템 V0를 만들었고, 이제 지금 OPG 디자인 시스템 V1을 만들었는데, 솔직히 이 정도면 달라진 부분이 없겠다, 더 배울 부분이 없겠다라고 감히 생각을 조금 했는데, 당연히 아니고요. 진짜 어떻게 만들면 만들수록 제가 모르는 것만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얼마 되지 않는 기간이었지만 V1을 올리면서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특히 그 Next.js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Next.js에서 좀 잘 돌아가도록 최적화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놈의 서버 컴포넌트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때문에 진짜 그게 좀 골 때렸습니다. 그 다음에 빌드 시스템도 많이 변경을 했는데 그래서 원래 빌드가 한 거의 몇 분 걸리던 게 이제 몇십 초 혹은 몇 초로 끝나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개발 과정에 있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OPG 디자인 시스템 V1 소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